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원리 중 3번에서 6번까지 한번 정리해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등식이에요. 기본적으로 부등식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부등식. 함수의 부호 판정이에요. 이때는 기본적으로 fx가 0보다 작거나 크다. 또는 fx가 0보다 크다. 뭐 기타 등등등등.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함수에 관련된 대소 비교예요. 만약 fx가 gx보다 작거나 크다면 이렇게 설명되는 케이스들. 그래서 함수가 하나냐 아니면 두 개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 키워드는, 중요 포인트는 뭐다? 통합해 준다면 바로 부등식 기호가 있습니까? 예, 부등식 기호가 있다 이게 되는 거야. 부등식 기호가 있다. 두 번째, 정의역 값이 한 개입니까? 정의역이 한 개입니까? 라고 하면 아니요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x값, x 표현 이게 되는 거죠. F1, F2 이게 아니고 x에 관한 표현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fx 정의역을 모르는데 부등식 기호가 있다? 이건 100% 뭐해라? 그래프를 그려달라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부등식 기호를 좀 없애면 어떨까? 이게 되는 거죠. 맞아요. 부등식 기호를 없앨 때 쓰고 싶은 말 바로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증가 감소가 되는 거예요. 증가 감소? 그러면 증가가 뭔데? 하면 f'x가 0보다 크다. 감소는 f'x가 0보다 작다. 그쵸? 상황에 따라 등호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 등호는 언제 들어갈 수 있는지는 나중에 미분 과정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도 있을 거 아니냐? 맞아요. 크다 작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극대값 그리고 극소값 그리고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 이런 표현이 뜬다면 이거면 열이면 열, 100이면 100 전부 다 그림을 그려달라 라는 메시지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옆으로 넘어가서 설명해 본다면 방정식이에요. 첫 번째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예요. 의 실근의 개수. 그러면 이것은 바로 뭐다? fx equal 0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두 함수에 관련된 두 함수의 뭐다? 교점의 개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x equal gx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다? 이렇게 설명이 됨에도 가장 중요한 옵션은 바로 이 개수라는 말이 뜨면 이거면 열이면 열, 100이면 100 식 정리 안 되고 그래프를 그려야 한다라는 점을 꼭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풀이법을 한번 설명해 주는데 요건 알겠는데 이거 뭐 실제로 시험에 나오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 부등식과 방정식은 풀이법이 똑같아요. 부등식 and 방정식 풀이법.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상대방이 원하는 건 fx가 0보다 작거나 크다 또는 fx가 gx보다 작거나 크다 또는 fx가 equal 0이다 fx하고 gx가 같다라고 나오는데 이 과정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냐면 미정계수가 있습니다. 풀이를 다양하게 하지 마시고요. 풀이를 하나로 통일하자고요. 그래서 미정계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미정계수만 한쪽 변에 정리해 둔다. 정리하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미정계수 한쪽 변에 정리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바로 이때는 미정계수 앞에 부호는 반드시 플러스를 두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계산할 때 상당히 귀찮아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미정계수 넘겨주면 되고 미정계수 있으면 그걸 빼고 싹 다 넘겨주면 되겠죠. 결국 hx가 뭐다? 0보다 현재 k보다 작거나 크다.
나오든지 아니면 hx equal k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될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는 첫 번째로 뭐 해야 한다? 바로 요거 1번, 2번 이렇게 되고, 첫 번째는 y equal hx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y equal k라는 상수 함수에 대한 그래프 그리세요. 그리기. 그리고 세 번째에서 설명하는 게 1번과 2번을 비교하는 겁니다. y는 hx와 y equal k를 비교하기라고 설명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어떠한 문제도 예외 없이 다 똑같이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3번, 4번, 5번, 6번 과정의 특징이다. 자, 그렇다면 바로 연결해서 앞에 있는 문제도 한번 살짝 보도록 할게요. 꼭 책에 있는 거 정리하시고요. 이해만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실시간으로 이해하시면서 동시에 외우세요. 이해하면서 외우시고 동시에 문장에 써보면서 자기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은 절대 문제 풀이는 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현재 이 문제는 뭐냐라고 하는데, 자연수 n에 관해서 최고차 한계수가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3차 함수 fx의 극대값이래요. 오케이. 그쵸? 극대값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fn이 뭐래? 아, 가를 통해서 fn이 0이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fx는 뭔지 모르겠지만 x-n을 가지고 있고, 여기가 아마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일걸?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꼴만 본다면.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니? 선생님, x 플러스 n, 여기까지 이제 간단히 식을 만들었는데, 나에서 x 플러스 n 곱하기 fx가 결국 우리는 항상 0보다 작거나 커야 돼요. 이게 뭐야? 그러면 이거는 x 플러스 n과 x 마이너스 n과 그 다음에 2차식이 있는데, 이렇게 된 4차 함수인데 우리는 마이너스 n과 플러스 n은 무조건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always 0보다 같거나 커야 한다는 메시지. 여기 밑으로 내려오지 말란 얘기야.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올라가야 되고, 다시 왔으면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하나씩 더 줘서 결국 x 플러스 n의 제곱과 x 마이너스 n의 제곱을 만들어주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에는 요걸 제외한 요게 바로 fx 아니냐. 맞아요. 그러면 fx가 뭐냐? 아, fx는 결국 x 마이너스 n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n이네. 이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왜냐면 극대값 구해달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n이고 플러스 n인데 나는 이걸 관통하면서 접하더라.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 그러면 상대방이 원하는 건 바로 요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현재 우리가 원하는 요것의 극대값은 an. 그러면 만약에 살짝 우리가 아직 대칭 안 배웠으니까 미분한다면 2의 x-n 곱하기 x 플러스 n 플러스 앞에 거 남겨놓으시고 뒤에 거 미분하시고 이거 0 나옵니다. 그러면 x-n 뽑아주시면 남는 건 2x 플러스 2n과 요거 뺐으니까 여기는 x-n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결국 x-n에다가 3x 플러스 n이기 때문에 아, x는 n하고 마이너스 3분의 n이구나. 바로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n임을 설명해줘요. 그러면 f의 마이너스 3분의 n이라는 것은 넣어주는 수가 얼마 돼요?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제곱해준다면 9분의 16의 n제곱. 마이너스 3분의 곱하시면 더해주신다면 여기는 3분의 2n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27분의 32 n3승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얘가 뭐가 된다? an이야. 그런데 이 an이 뭐가 돼야 돼? 자연수가 되란 얘기야. 그런 얘기는 결국 이 27을 없애줘. 누가? n3승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결국 n은 뭐다? 4의 배수. 최소값이니까 n은 얼마다?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그러면 3번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식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현재 이러한 과정을 가지고 모든 문제가 구성이 된다. 나머지 여러분들이 이제 예문은 간단하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 가는 과정이니까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본다면 대수비교도 하나 보기 위해서 설명해 주는데, 예전 거긴 하지만 잘 보시면 fx가 있어요. f0은 얼마래? 마이너스 3이래. 다항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래. 그 몇 차 함수 나도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데, 하나는 6x-6과 2x 3승 마이너스 2의 가운데 껴있어. 누가? fx가.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냐 라고 했더니 6x-6이면요 x가 1일 때 0 나올 거야. 그런데 6x-6이니까 나는 가파르게 이렇게 갈 거야. 그 다음에 2x 3승 마이너스 2예요. 근데 여기도 1 넣어주면 얼마 됩니까? 0이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특징이 뭐야? 선생님, 여기는 하나는 y는 6x-6인데 하나는 y는 2x 3승 마이너스 2입니다. 둘 다 1,0에서 만나요. 근데 혹시나 해서 이걸 살짝 미분해 봤더니 6x제곱입니다. y 프라임 1이 얼마야? 이거 6인데? 이게 접선이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나는 이렇게 되는 그래프구나. 그쵸? 이렇게 되는 그래프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3차 함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보다 같거나 커야 한다. 이 범위 안에 누가 있다? 바로 우리가 원하는 fx가 존재하더라. 이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최소한 내가 이 사이에 있으려면 1번. fx가 1차 함수라면. 그럼 힌트가 뭐야? 첫 번째는 f0은 마이너스 3이고, 두 번째는 f1은 0 나와야 되고, 그리고 나는 그 다음에 어떡하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두 점만 갖고 한번 풀어보자고요. 기울기 얼마입니까? 0, 마이너스 3인데 나 여기 지나가. 그러면 기울기가 3이네? 이게 되는 거죠. 이 기울기가 3. 그러면 기울기가 3인데 어떻게 6보다 더 클 수 있어요? 적어도 직선으로서 여기 사이에 존재하려면 1,0 지나면서 어떻게 돼야 돼? 기울기가 6보다 커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울기 3이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최고차 함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는 fx가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 2차 함수야? 예.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fx가 일단 기본 꼴은 x의 제곱에 ax 더하기 b겠구나. 예, 이게 되겠죠. 그러면 현재 내가 알고 있는 f0은 얼마야? 마이너스 3. 오케이. 그럼 요거 하나 싹 지워주고, f1은 0, f1, 1 플러스 a 빼기 3, 이거 0. 그러면 a는 얼마다? 2,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fx가 뭐다? x의 제곱에 2x 마이너스 3이네, 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지나긴 했는데 문제는 뭐다? 내가 사이를 지나갈 거냐? f'1이 어떠냐? 라고 했더니 얼마 나왔어요? 여기는 f'x가 2x 플러스 2예요. 그러면 f'1이 얼마지? 라고 하면 4밖에 안 나옵니다. 아까 전에 봤던 절대함수 똑같죠? 여기서 근데 4가 나왔던 건 6이 아니고 4가 나왔던 건 좀 작다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돼요. 그러면 1차 함수도 안 되고 2차 함수도 안 돼. 그럼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밖에 안 되겠구나. 왜요? 4차 함수일 수도 있잖아. 4차 함수는 안 돼요. 이유가 뭐죠? 항상 나는 3차 함수인 얘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거든요. 4차 함수가 되면 언젠간 내가 3차 함수 이기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fx는 뭐다? x의 3승에 ax의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 근데 c가 얼마냐면 상수항이 마이너스 3이라 했으니까 주고요. 그러면 f1이 얼마야? 간단하게 0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뭐였어요? f'1 값을 놓고서 비교해 주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현재 나머지 과정 똑같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f1은 1 플러스 a 더하기 b 빼기 3인 0이다. 그러면 a 플러스 b는 2다 라고 풀어주시고요. 얘를 미분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f'x는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인데 f'1은 3 더하기 2a 더하기 b네. 이게 되겠죠. 참고로 재밌는 건 이 두 개가 접선이라고 했어요. 그럼 나는 6보다 크면 안 돼요. 6보다 커지는 순간 난 직선보다 위로 올라가잖아요. 3차 함수의 접선이 직선이면 내가 고점을 지나는데 직선보다 내가 가파르다 해버리면 직선을 관통한다는 얘기죠. 접선보다 높으니까. 그러면 이것이 반드시 접선하고 똑같아지는 수밖에 없네. 그러면 2a 플러스 b는 얼마다? 3이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한다면 아래에서 위 거 빼버리면 a라는 건 1 나올 거고 b라는 건 1 나올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fx는 x의 3승 더하기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f3이라는 값은 27 더하기 9 플러스 3 빼기 3이니까 정답은 36, 1번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방정식에 관련된 이야기는 워낙 우리가 많이 했어서 살짝 그냥 보고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여기서 문제 보다시피 요게 1번 문제인데 f'x 이퀄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f'x의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예요. f'x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 그래프가 축과의 교점이 두 개인지를 질문하겠다는 뜻이고요. 나중에는 fx하고 f'k 곱하기 x인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그쵸? 교점 실근의 개수니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이거 그림 꼭 그려달라는 메시지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개수 떴으면.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얼마다? 4일 때. 그럼 이건 뭐 해라? 그림 그려서 풀어라. 절대값 뭐 해라? 그림 그려라. 요건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바로 대칭함수에 대한 설명도 하겠다라고 설명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그러한 얘기를 갖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두 함수의 교점에서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3차 함수 대칭 보면은 이렇게 될 텐데 우리가 기울기가 5면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거 3번 만나요. 그러면 2번을 만날 때가 어떨 때지? 라고 질문하는 거죠. 요럴 때 두 점에서 만난다?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게 바로 뭐다? 접선이구나 라는 메시지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5가 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줘. 그래서 K값 가져갈 수 있잖아 라고 질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3, 4, 5, 6번에 관련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공부했던 거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 몇 가지? 6가지 공부했고 다음 시간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다음 함수의 대칭 성질 그리고 비례 관계에 대한 설명도 깊게 들어갈 테니까 그 강의 꼭 놓치지 말고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까지 배웠던 걸 먼저 완벽하게 누적해서 복습을 꼭 해주시고 다음 이제 함수 특강 마지막인 주기대칭 배우고 바로 본격적인 수투 과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